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는 매우 열광적이었습니다. AI 친구들도 많이 오르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금리나 기대감을 좀 다시 자극을 하면서 평소에 소외됐던 친구들도 강하게 올라가는,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아시아 증시가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한편으로는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에 대한 가벼운 경계감도 좀 드러내는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장중의 흐름은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미국에서 이제 소외된 친구들이 한번 꿈틀했죠. 오늘 중국도 아시아에선 중국 증시가 소외된 증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 증시가 오늘 일제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째 미국 증시의 흐름, 소외된 친구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감인 거고요. 소외된 친구들이 이제 쥐구멍에 볕들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아직은 쥐구멍에 볕이 든 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밤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쥐구멍에 볕이 들지 말지 조금 좀 명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AI가 비싸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래서 소외된 친구들이 조금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분명 그런 분위기는 맞긴 맞아요. 그래서 어제 CNN 심리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드디어 중립에서 탐욕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제 유럽 증시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조금 이따 개장하면 유럽 증시는 좀 다시 이따 보고요. 오늘 낮에 있었던 몇 가지 이슈들 좀 살펴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소식. 오늘부터 공매도 주식 대여 중단이라고 합니다. 증시 안정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죠? 주식 오른다는 이야기죠. 소외된 중국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그래서 특별한 일만 없으면 여기가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긴 했어요. 한번 푹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이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죠, 공매도 주식 대여 중단이 제법 강력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중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몇 년간의 하락 추세였는데, 몇 년간의 이런 큰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몇 년간의 하락 추세였는데, 이거를 일단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 하락 추세를 끝낼 듯한 그런 냄새를 솔솔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좀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 밤 물가지표, 미국 물가지표를 보면은 조금 더 내용이 자세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일단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중국과 유럽이 요즘 계속해서 무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싸우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증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치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인데, 하여튼 유럽은 요즘에 제대로 바닥 다지기가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유로존에 지금 최근에 좀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중국과의 어떤 이런 무역 갈등이 미치는 영향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프랑스 전국 불안, 프랑스에서 또 이번엔 또 좌파의 득표율이 높아가지고 여전히 재정 적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여전히 그 프랑스의 전국 불안 이런 게 증시를 흔들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것까지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런 것까지 유로존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워낙 낙관적이라, 그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유럽 증시가 딱히 급락 폭락을 할 거다, 지금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겁니다. 중국 증시, 유럽 증시 둘 다 약간 주식시장의 환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선요. 그나마 여러 멀쩡하게 잘 나가는 세계 증시들 틈에서 중국과 유로존이 가장 어떤 급락 폭락 위험이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얘네가 그런 위험이 높은 증시이긴 한데, 둘 다 어젯밤 파월 의장의 우호적인 연설 등, 또 그리고 AI의 낙관적인 랠리 등으로 인해서 얘네가 급락폭락 위험을 지금 스무스하게 일단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소식을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이제 4시니까. 유럽 증시는 일단은 상승 출발입니다. 분위기 역시나 좋네요. 그죠? 독일 증시 0.5% 가까이 상승 출발, 영국 증시 0.3%,
프랑스 증시 0.5% 상승 출발했으니까 역시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급락 폭락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다만 근데 얘네가 이렇게 올라도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밤 물가지표가 조금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금리하고 달러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는데요. 이 낙관론으로 이제 그 낙관론 때문에 얘네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은 그저 답답한 구간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AI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도 계속해서 이 답답한 구간 안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이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얘네들이 계속 박스권으로 갈지 아니면은 드디어 레벨업을 하면서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는데, AI의 랠리는 그 오늘 밤 물가지표가 앵간히 큰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은 AI 랠리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없고 그런 거는 AI입니다. 그나마 물론 뭐 비싸다는 논란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제 말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세가 가장 강한 거는 AI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벤트가 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 좀 가볍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 그죠? 중국 증시 뭐 좀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중국 증시부터 좀 먼저 보자면은, 일단 단기 바닥에서 약간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중장기적인 바닥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긴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역사적인 저점, 요렇게 해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런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기 전까지는 그냥 혼란한 구간 혹은 하방이 유리한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한착을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나 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 부양책 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ETF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이 어떤 하락을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 하락 극복에 대한 그런 의지나 어떤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이래저래 일단 뭐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 안 쳐다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떤 신호가 나오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개장한 독일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이라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얘도 우상향 압력이 전반적으로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리지만 어쨌든 저점을 찔끔찔끔 높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 가장 사실 좀 중요한 게 이제 프랑스 증시인데, 프랑스 증시도 보시다시피 급락폭락 위기를 잘 넘기는 모습. 그래서 답답한 구간 안에서 얘도 좀 낙관적으로 고개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일본 증시는 뭐 신나게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 돌파한착했으면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나게 상승하고 있다. 다만 장중의 움직임이 조금 부진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살짝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에 대한 그 경계감이 좀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뭐 보거나,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너무 3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엔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상승이 좀 낙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조금 좀 제한이 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오늘 밤 물가지표에 따라서 뭐 조금 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엔화가 주식시장에 딱히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일단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엔화가 갑작스럽게 대폭등을 하거나 대폭락을 하거나 이제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엔화는 그렇게 일단 주식시장에는 지금 딱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인 것 같긴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근데 이 엔화의 추세적인 이런 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젯밤 물론 파월 의장이 어젯밤 파월 의장이 금리나 기대감을 좀 높여주긴 했으나, 어차피 뭐 9월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9월 금리 인하가 뭐 8월, 7월로 땡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엔화는 약세 흐름 일단 지속 중입니다. 그리고 뭐 위안화 이런 거는 또 강세, 뭐 부양책 뭐 이런 걸 쓰는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외환 시장에 좀 이런저런 은은한 방법으로 개입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낙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강세 흐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러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게 일단은 어떤 정석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이 이 1,390 얼마가 돌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매수를 해도 사실 뭐 늦지는 않은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일단 좀 더 빠지겠다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낙관적이라. 근데 뭐 엔화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위안화의 눈치도 봐야 되고 결론적으로 찔찔찔찔찔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낙관론이 좀 더 강하니까 어쨌든 원화 강세 좀 단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이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거는 지금 쌍고점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원화가 좀 더 강세로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본 것 같고요. 엔화 어떻게 됐나 좀 잠깐 한 번만 좀 볼게요. 엔화 역시 그죠? 낙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85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마 사실상 이제 전저점 붕괴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 엄밀히 따지면 전저점 붕괴된 건 아닌데 이제 전저점 붕괴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자리 붕괴된 거고,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저기 밑에까지 열렸습니다. 사실상 신저가 영역이라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월봉을 놓고 어떤 목표치를 찾자면 한 75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낙관적이더라고요. 하여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파월 의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잘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지표 발표 전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는 역시 코스피가 강합니다. 그죠? 코스닥은 약하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는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이게 이제 이제 매크로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물가지표에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의 흐름은 좀 부진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단순히 그냥 투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코스닥은 계속해서 일단 여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넘지 못해서 오늘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이쯤 되면 좀 이제 가격 조정으로 좀 많이 연결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오늘 5일선을 막 강하게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했고, 오랫동안 저항을 누적시켰고, 그 상태에서 5일선을 붕괴시키면서 어떤 의미 있는 매도세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이거를 사실 사실 이런 거는 어떤 단기적인 단타의 어떤 단타 하방 재료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낙관적이라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하방 진입을 하는 건 일단은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의 일종이거든요. 얘도 지금 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지금 이평선들 보시면 61선, 121선 하여튼 온갖 이평선들이 여기서 전부 다 모여있네요. 그죠? 그만큼 힘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고, 아직까지 사실 오늘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상승세가 죽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껄끄러운 면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이런 자리라면은 눌림시 매수를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정석에 가깝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지수 상방에 베팅하시고 싶으시면 이 자리 여기 전고점을 돌파한 착 한 뒤에 하는 게 맞다. 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다고요. 그죠? 지금 여기 박스권 내에서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해봐야 별로 재미가 없을 거고, 상방 베팅을 해봐야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움직임은 최소한 일단 기간 조정이 아니고 이제 가격 조정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신호를 좀 보인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그죠? 오늘 음봉이 나왔다. 근데 이 음봉이 하방 진입의 근거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단순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서 음봉이 나온 거지,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차분하게 잘 오르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음봉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장대 양봉 빡 뽑아내 버리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의 건전한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하여튼 코스피는 좀 더 오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코스피는 상승 내용을 봐도 오늘 좀 건전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금융주 같은 것들이 뭐 조금 좀 많이 올라가고, 평상시에 막 많이 올라가던 그런 반도체 친구들이 조금 좀 주춤하고, 평상시 소외되던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가는 등, 어쨌든 코스피는 아직까지 위쪽으로 아직까지 좀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에 어떤 살짝 둔화가 생기었을 뿐이지 어쨌든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지금 코스닥이에요. 에코프로, BM 이런 친구들은 사실 오늘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근데 코스닥 지수가 안 좋아 버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오늘 좀 오늘 흐름이 좀 안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가 2차 전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았던 건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어떤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건 오늘 3% 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든 뭐 비교적 이래저래 뭐 건전성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긴 한데, 하여튼 뭐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시장의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좀 서운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코스닥이 서운하니까 뭐 올라가던 뭐 게임주 이런 친구들도 조금 좀 힘들어하고요. 하여튼 오늘 2차전지 친구들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금융주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고, 한동안 하도 많이 올랐던 어떤 전력주 뭐 원자력 관련된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조금 좀 부진한 이런 흐름 오늘. 근데 오늘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죠. 예, 전고점 부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어쨌든 아직까지 주도주들이 죽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하이닉스 이런 거 보시면은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와서 뭐 움직임이 뭐 조금 뭐 서운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뭐 장대 양봉 나오면서 폭발적인 랠리를 급속히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느긋한 상승이 차라리 뭐 깝깝하지만 이런 게 오히려 어떤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사실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만큼 이제 급등이 아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상승 에너지가 아직까지 뭐 잘 유지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24만 원 돌파한 착은 일단 오늘 했으니까 일단 되긴 됐고요.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죽은 건 아니고 상승 에너지가 잘 누적되고 있는 거고, 24만 원의 그런 저항에 대한 그런 소화를 오늘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 속도는 좀 느립니다만은 분명히 상승 에너지가 잘 누적되어 있고 잘 올라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홀딩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의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조금 좀 위험하긴 합니다. 오늘 장대 음봉으로 길게 하락 마감했었으면은 삼성전자가 좀 위험할 뻔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쏠림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한 번 더 올라가려는 모습도 살짝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난번 이렇게 2거래일 동안 급등하고 나서 지금 4거래일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가벼운 기간 조정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5일선 붕괴시키면서 막 중요한 지지선 깨고 있으니까 가격 조정이 깊어진다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그냥 가벼운 기간 조정으로서 87,000원 초반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겠죠. 삼성전자 쏠림이 지금 굉장히 둔화가 되긴 했지만, 둔화가 되면서 하이닉스나 뭐 2차전지나 이런 친구들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쏠림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 한국 반도체들은 다소 좀 실망적이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가 강한 그런 흐름, AI 쏠림, 반도체 쏠림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거 저렇게 힘을, 상승 에너지를 저렇게 제대로 토해내지 못하고 꾸역꾸역 저걸 참아내고 있으면은 한 번에 위쪽으로 훅 터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유의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하이닉스 이런 건 레벨업을 하긴 했습니다. 24만 원 넘어섰다는 거에 또 의미가 있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한국 증시 뭐 물론 이제 지금까지 누적된 상승이나 지금까지 누적된 뭐 하이닉스 쏠림, 삼성전자 쏠림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장기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건전성이 낮은 자리, 좀 위태위태한 자리라 볼 수 있으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물론 계속 뜨끈뜨끈한 과열의 상태입니다만은, 엔진이 퍼지지 않을 정도로만 적절하게 과열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적절하게 엔진이 퍼지지 않을 정도로의 그냥 적당한 과열을 유지하면서 슬금슬금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근데 코스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뭐 중요한 자리에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이 좀 서운했던 게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계속 낙관론이 계속되면은 언젠가 한번 코스닥도 해먹긴 해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이 약하다 해서 이걸 하방을 막 진입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죠. 그죠? 하여튼 뭐 코스피 오늘 뭐 골고루 잘 올랐다,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있는 그게 중요하겠죠. 물가지표. 아마 그게 또 결국 상승의 핑계로 또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밤에 변동성을 이제 터뜨렸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은 이제 그죠, 오늘도 이제 급등할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변동성이 한번 터졌어요. 오늘도 연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걸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특별한 뭐 쇼크만 없으면은 고용지표 핑계로 해갖고 나스닥 급등, S&P 급등세를,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이제 평상시에는 뭐예요, 5일선을 타고 조용히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그나마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게 느긋한 상승이라, 이런 걸 느긋한 상승이라고 표현하자면은, 이제는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그죠?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시점, 6월 12일, 13일, 14일, 17일 이런 것처럼 이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좀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좀 되긴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떤 뭐 조정의 신호, 급격한 조정의 신호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말씀드렸고, 달러와 금리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달러와 금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밤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탈출하고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랠리를 오늘 못 펼친다, 충격 먹는다, 그럼 그냥 다시 재미없는 박스권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데, 오늘 지금 현재 낙관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달러 약세, 또 그리고 금리의 하락,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얘네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러셀 지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날이고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려봤고요. 하여튼 물가지표 중요합니다. 그죠? 그 물가지표 뭐 한번 다 같이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